세계 3대 CEO 필독서 100. 일론 머스크의 서재 10. 육과학 우주부터 구조물까지 본질을 알면 쉽다. 빅픽처. 우주에 외계인이 가득하다면 모두 어디 있지? 테크놀로지를 통한 혁신에 힘을 쏟고 있는 머스크는 당연히 과학의 본질과 근원적인 의미를 묻는 책에 강한 관심을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주에 관심이 많다. 빅픽처는 우주와 인간에 관해 생각하기 위한 힌트가 가득 담긴 책이다. 저자인 션 캐럴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교수로 우주의 가장 끝에 있는 입자 더 파터컬 at the end of the universe를 집필한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다. 빅픽처는 자신의 전공인 물리학의 세계를 뛰어넘어 우주, 세계, 생명, 죽음, 뇌, 의식에 관해 종횡무진으로 이야기한다. 50개의 장, 총 648페이지에 이르는 대작이다 보니 읽기가 쉽지 않지만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캐럴은 프롤로그에서 이 책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주의 거대한 구도 빅픽처를 명확히 그려내려 한다. 둘째, 인생의 위안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나는 우리가 이 세계의 밑바탕에 있는 비인격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우주의 일부일 뿐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주라는 복잡한 세계를 그것을 구성하는 소립자, 힘, 양자적 현상이라는 미시적인 층위까지 깊게 파고들어 다시 파악하는 동시에 인간의 인생과 그 의미라는 철학적인 질문에도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캐럴이 제1부에서 다루는 주제는 우주다. 단순히 우주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들의 사상, 물리학을 크게 발전시킨 아이작 뉴턴이나 통계 역학과 엔트로피의 연구로 알려진 루트비 볼츠만 등의 이론을 바탕으로 과학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우주란 무엇인가를 깊게 탐구한다. 깊지만 폭넓게 세상의 원리를 조망하다. 이 책의 제1부에서 종종 등장하는 인물로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활약한 피에르 시몽 드 라플라스가 있다. 미래는 결정되어 있다라는 결정론, 일명 라플라스의 악마로 유명한 수학자다. 현대식으로 바꿔 말하면 라플라스는 우주가 컴퓨터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력 현 시점에 우주의 상태를 넣으면 그것을 물리학의 법칙으로 계산해서 결과 일순간이 지난 뒤에 우주의 상태를 출력한다. 캐럴은 이렇게 말했다. 라플라스는 거대한 지성을 상상했다.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의 위치와 속도를 알고 있고 입자에 걸리는 모든 힘을 이해하고 있으며 뉴턴의 운동의 법칙을 적용할 만큼의 충분한 계산 능력을 지닌 존재다. 그런 지적 존재에게 불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미래는 과거가 눈앞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거대한 지성은 오늘날로 치면 경이적인 계산 능력을 지닌 슈퍼컴퓨터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플라스의 이론은 머스크에게 큰 자극이 되었을 수 있다. 그가 읽은 SF 서적들을 소개하며 말했듯 머스크는 AI가 인간의 지능을 초월하는 기술적 특이점 싱귤레러티에 도달하면 인류에게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연구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재미있는 점은 라플라스의 우주의 정확한 상태에 관한 정보는 시간이 지나도 보존되며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라는 지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에서 변화하는 것이 무수히 퍼져 있는 세계를 관찰하고 각각의 원인을 살펴본다는 접근법을 사용했다. 즉 운동에는 원인이 존재한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캐럴은 라플라스의 정보 보존은 원인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무너뜨린다 라고 지적했다. 어떤 일에든 원인이 존재하며 어떤 사건은 다른 사건에 따라 일어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상이지만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지적 자극이 넘쳐나는 다양한 주제로 가득한데 그 중에서 특히 재미있었던 것을 몇 가지 더 소개하겠다. 제2부의 이해하다에서는 베이즈 추론으로 유명한 토머스 베이즈를 소개하면서 확률론에 관해 깊게 파고든다. 믿음 업데이트하기, 모든 것을 의심하기 등의 장을 읽어보면 인간은 잘못된 믿음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과 함께 무엇이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냉정하게 파악해야 하며 자신의 상상과는 다른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경우 유연하게 생각을 바꿔야 함을 깨닫게 된다. 제3부 존재의 정수에서는 저자인 캐럴 본인도 12세였을 때 빠져들었던 초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돋보인다. 여기에서 캐럴은 초능력에 관해 진지하게 논할 뿐 아니라 그것이 과학적으로 부정되었다고 해서 무엇이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주는 왜 존재할까? 라는 장도 근원적인 질문을 하며 과학에 맞서는 저자의 사고가 빛을 발한다. 이 책을 읽으면 세계적인 과학자인 저자
캐럴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르네상스기, 산업혁명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과학자나 철학자의 사상과 이론에 놀랄 만큼 조예가 깊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학문의 세계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위인들에 관해서는 기본적인 교육 과정에서도 가르치지만 그들의 업적이나 그 역사적 의의를 깊은 층위까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훌륭한 과학자들은 거인들의 어깨 위에 제대로 올라타서 사물을 깊게 생각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여긴다. 우주에는 정말 외계인이 있을까? 머스크가 읽은 우주에 관한 또 다른 책은 스티븐 웹의 우주에 외계인이 가득하다면 모두 어디 있지? 이다. 외계인이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터인데 외계인이 있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모순을 페르미의 역설이라고 부른다. 엘리코 페르미는 맨해튼 계획에 참가해 원자폭탄의 개발을 성공시킨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세계 최초로 원자로 운전에 성공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우주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존재하며 지적 생명체도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지구를 찾아왔다는 증거가 없는 것일까? 저자인 웹은 페르미가 제시한 이 의문에 대한 답이 전부 세 가지 중 하나에 수렴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구 밖 생명체는 이미 어떤 형태로 지구에 와 있다. 또는 온 적이 있다. 둘째, 지구 밖 생명체는 존재하지만 어떤 이유로 그 존재를 말해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셋째, 우주 적어도 은하계에는 우리밖에 없으며 지구 밖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저자는 이 세 가지 분류에 입각해 생각해낸 75가지나 되는 답 해결안을 이 책에서 논했다. 농담으로밖에 안 보이는 유머 넘치는 답도 있어서 즐겁게 페이지를 넘길 수 있다. 우주에 관심이 큰 머스크가 이 책을 읽은 것도 고개가 끄덕여진다. 먼저 지구 밖 생명체가 이미 지구에 와 있다는 가설에 대한 첫 번째 답은 그들은 이미 와 있으며 헝가리인을 자처하고 있다이다. 페르미가 참여해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로스앨러모스 연구소에서는 헝가리인은 화성인이다 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왔다. 우주에서 왔기 때문에 다른 인도유럽어족의 언어와는 유연관계가 없는 마자르어라는 독자적인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존 폰 노이만 등 로스앨러모스에서 대활약한 천재적인 과학자 4명을 배출한 나라이다 보니 이런 우스갯소리가 퍼진 것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헝가리인은 화성인설은 과학적인 근거에 바탕을 둔 이야기가 아니다. 그 밖에도 외계인은 이미 지구에 와 있다. 자신들의 발자취를 남겨놓았다부터 우리는 모두 외계인이다. 같은 기묘하게 들리는 답까지 포함해 다양한 설을 과학적으로 진지하게 검증한다. 다음은 지구 밖 생명체는 존재하지만 아직 연락이 없다는 가설이다. 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답에서는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항성 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설을 로켓 기술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입각한 워프 항법을 이용한 고속 이동을 포함해서 검증한다. 또한 그들이 우리에게 도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이르다. 그들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듣는 법을 모른다. 우리의 탐사 전략이 틀렸다. 그들은 통신을 원치 않는다 같은 다양한 답도 소개하고 검증했다. 마지막으로는 우주에는 인간뿐이라는 분류도 다룬다. 우주는 우리를 위해 여기에 있다라는 답에서는 기술적으로 진보한 문명이 발달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몇 가지 일어나기 어려운 단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생명의 발생, 다세포 생물의 진화, 상징 언어의 발달 등이 그것이다. 이런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낮은 일이 겹쳐서 일어난 결과 인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우주는 가능성이 있더라도 무시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한다. 그 밖에 태양계는 드물다. 암석형 행성은 드물다. 생명의 탄생은 드물다. 인간 수준의 지능은 드물다 같은 답도 흥미롭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프랑스의 생물학자인 자크 모노의 말을 소개한다. 진화는 날개가 달린 우연이다. 인간은 언젠가 무정하게도 이 광대한 우주에 자신들밖에 없으며 자신들은 그곳에서 우연히 태어났음을 알게 될 것이다. 75개의 답을 읽어나가면 광활한 우주에 지구인 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일론 머스크의 서재 10. 빅픽처 우주에 외계인이 가득하다면 모두 어디 있지? 이었습니다.